그래서 지레트 효과는 그 일본의 개념이죠. 일본 개념에서 키워드가 몇 개 있다 그랬어. 지레트 효과 하면은 키워드가 타인 자본, 이용할 시. 그리고 이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크기를 결정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부채 비율. 타인 자본을 이용할 시 그 부채 비율의 증감이 어디에 미쳐버리는 효과?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지분이지. 자기 자본 수에 미쳐버리는 효과. 이런 키워드에 대한 어떤 이제 관련성을 연결만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지분이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유명한 2번, 그 1번과 2번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대부 비율이 나왔죠. 대부 비율이 약으로 영어로 뭐라 그랬죠? LTV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제 BTS라 그랬어요. LTV죠. 그렇죠.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은 이 지레트 효과는요. 그렇죠. 커지죠. 그러나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한 거니까 잘 되면은 이게 대박이야. 잘못되잖아요. 쪽 빡차는 거야. 그래서 위험도 어떻다?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지레트 효과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지문으로 만들어야지 지레트 효과의 객관식 지문들이 좀 풍부해져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지레트 효과 종류는 몇 개 있다고요? 3개. 정, 부, 중립. 그렇죠? 항상 이제 지분 수익률 그리고 종합 수익률 또는 총투자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그리고 뭐 저당 수익, 저당 수익률 대출이자율 이렇게 하시면 돼. 지종 저저. 그때 요거 있죠. 이 지분 수익률하고 종합 수익률 의미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항상 기준이 종합 수익률이에요. 종합 수익률은 무슨 뜻이다? 대출 끼고 투자한 거야? 대출 안 끼고 투자한 거야? 대출 안 끼고. 그러니까 무슨 뜻?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을 때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야. 그러면은 뭐요? 예상되는 게 대출 안 끼고 투자해서 종합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확보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죠. 대출 안 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고 지분 수익률은 뭐예요? 대출을 꼈을 때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해하시면 돼. 그 대출 낀 거하고 안 낀 거 차이죠. 근데 지레트 때는 대출을 껴야지 나오는 기대된 효과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라고요? 지레트 효과의 크기. 그리고 이제 이 저당이 지레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거 누르는 거야, 지레트 역할, 저당이. 그러면은 이 지분 종합하고 저당을 꼭 비교하셔야 돼. 종합과 저당을 비교해가지고 얘가 뭐라고요? 지레트 효과의 종류. 그래서 이게 참 지분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종합이 저당보다 크면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분도 종합보다 커지게 돼. 다만 지분은 종합하고 저당 차이만큼 그대로 그 차이를 반영해서 지분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종합과 저당의 그 퍼센티지 있죠? 퍼센티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뭘까? 이게 부채 비율이야. 그 부채 비율. 근데 부동어가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요? 부. 얘네들 이렇게 되면은 뭐다? 중립.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종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할당해 주는 것 같고, 요거를 어떻게든지 표현을 많이 한다. 근데 요거를 요 지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거기 나온 공식이 있죠. 이게 이 활용도를 자유자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은 거기 공식 나오죠.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종합 수익률 더하기. 종합 더하기 요 가로죠. 이 가로가 뭐예요? 지레트 효과의 종류죠. 좀 바로 종합의 저당을 뺐다는 것은 요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요 두 가지 차이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뭐 부채 비율.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지레트 효과의 종류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기까지 확장하면 이게 뭐다? 부채 비율까지 하면 지레트 효과의 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분은 종합 더하기 가로 곱하기 부채 비율이잖아. 그럼 이게 넘어가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분 수익률에서 뭐를 넘어가면 뭐요? 빼기지. 지분의 종합을 뺀 거잖아. 뺀 것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렛도가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차이가 지렛도가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종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종류가 크기로 이제 확장되려면은 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부채 비율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채 비율 공식을 아셔야 되지. 공식 어떻게 돼? 그렇지. 요것만 보면은 자기 자본 분의 뭐다? 타인 자본. 그러니까 지분 투자분의 저당 투자. 지금 그 저당분의 이제 지금 자기 지분 투자 자본분의 부채. 내 돈분의 남의 돈. 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출전이 이 없는 내용 가지고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대한 지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이 거기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제가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려고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모아봤어요. 페이지가 넘어가면 또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그 예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최소한도로 아셔야 될 것이고, 근데 아마 이것만 아셔도 답은 찾을 수 있으실 거야. 해석을 보면은 1번에 정해지례 때는, 그래서 일부러 개념을 안 집어넣었어. 좀 아까워가지고. 정해지례 때는 종합수익률이 저당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지? 종합이 저당보다 높은 가로가 플러스가 나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가, 그래서 정의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2번에 부해지례 때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래. 맞죠? 부해지례 때랑 종합이 커요? 저당이 커? 저당이 큰 게 부라 그랬죠? 얘가 10%고 얘가 12%야.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가 돼? 우선은 가로가 마이너스가 됐지. 부해지례 때가 됐어. 퍼센티지는 2%지. 근데 2% 그대로 반영해서 자기자본 영향 준 것이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뭐하라? 부채비율. 근데 부채비율이 커져. 그럼 마이너스는 바뀌어요? 안 바뀌지. 부호가 바뀌는 것이 퍼센티지가 바뀌죠. 퍼센티지가 점점 어떻게 커지니까 이게 커지면 점점 자기자본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3번에 종합하고 저당이 같대. 그럼 두 가지가 같으면은 가로가 뭐가 나와? 0. 이거 중립이지. 그럼 0의 숫자에다가 부채 비율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뭐가 돼? 0. 0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수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래서 그 1, 2, 3번이 정하고 부하고 중립이 있죠. 그 시험에 나왔던 거를 약간 제가 변형시켜서 부 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기본 논리가. 이거를 제 출제는 일기 옳게 나온 사례를 그 다음에는 낼 때 어떻게 돼? 어떻게든지 틀린 지문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순발력이 좀 필요한 것이고, 4번에 종합수익률에서 지분수익률을 뺐더니 정이 나왔대. 그게 정해지래 때래. 그래, 정해되려면 항상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그랬어? 종합하고 저당에서 뺀 것이 플러스가 나야지 정해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종합에서 지분을 차감하면 정해 나왔다? 아니지. 지분 수익률을 뭐라 그래야 돼? 저당 수익해야 돼. 근데 만약에 종합에서 지분을 차감한 것이 플러스가 나오잖아. 이건 부해지례 때라고 하셔야 되지. 종합에서 지분을 차감한 것이 플러스 나온 것은 종합이 큰 거야? 지분이 큰 거야? 종합이 큰 거지. 그럼 종합이 10%. 지분은 이거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8%. 그러면 종합이 지분보다 크면은 이거 오히려 마이너스에 대한 논리가 나오잖아. 논리 안 맞지.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지분 수익률이 아니라 저당 수익률로 이제 해서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6번에 유명한 또 5번이 있죠. 부의 지례 때가 발생한 경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종합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저당이 더 크다는 조건이 나온 거지.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죠. 나온 경우 부채비율 요거를 낮췄대. 부채비율을 낮춰지면은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대. 논리에 맞아요? 안 맞지?
항상 이 부채비율은 이 퍼센티지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유지된 상태에서 이 2%가 점점 낮아진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려면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낮아져야 돼요? 대출이자율이죠? 이게 낮아져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에 압박을 받는 사람들, 압박을 받는 시대에서는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의 지렛대를 기대하고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한 분 계시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잖아.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쏟아져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주가가 하락하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야, 그 친구가. 저도 그래서 관심 가져서 보게 되잖아. 도대체 주식이 뭐고 코인이 뭐야?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어우씨 이거 살벌한 시장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론은 아는데 할 줄을 몰라. 6번은 이제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 변화 등 이거 반대로 설명한 거죠. 정이 부가되든 부가 정의되든 뭐가 변해야 돼? 저당수익이 변해야 돼. 얘가 이자율이잖아.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부채비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고 부하고 저거 서로 체인지가 되려면은 부호가 변하는 거니까 대출이 저당 수익률이 변해야 되는 논리니까 한번 5번하고 6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야. 5번과 6번은 둘 다 기출 지문이야. 그 5번은 틀리게 해놨잖아. 근데 같은 내용을 7번은 옳게 해놨잖아요. 5번이 틀린 것은 부호를 바뀌는 과정 중에서 부채비를 집어넣어서 오답으로 나온 것이고 6번의 경우는 올해 이자율이 변해야지 부호가 바뀐다 해서 제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 5번, 6번 지문이 이게 만만치 않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중개사실 28회 때인가 29회 때 5번이 나왔을 때 엄청 틀렸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응용 지문이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 보면은 1, 2, 3번은 기본 개념을 해석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지문들이 기본적인 지문이고 여기서 이제 4, 5, 6번이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이게 4, 5, 6번이 난이도를 갑자기 높여서 표현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7번은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당연히 투자하겠지. 모든 투자자한테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수는 있겠지. 그렇죠? 기대한 대로 나오면은 폭발적으로 수익이 대박 터지잖아요. 대신에 금리가 상승하면은 위에 나온 것처럼 순식간에 정의의 지렛대를 기대했던 금리가 상승하면 뭐로 전환돼요? 부의 지렛대로 전환되는 거죠. 그럼 쪽박 차는 거야. 이렇게 순식간에.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위험도 어때요? 증가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7번은 이제 왜 배부비율이 증가할수록 위험도 증가하는지 요거를 그냥 길게 써드린 겁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는 8번, 10번은 안 하고 8, 9번만 한번 해볼게요. 8번, 9번처럼 이것도 지문으로 나오는데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수익률로 냈을 때는 암산을 통해서 그냥 딱 정리하시면 돼요. 8번에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몇 %? 퍼센트를 냈구나.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질문했어. 그럼 여기다가 종합 몇 프로? 15%.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대출 안 껴도 나는 몇 프로? 15%는 얻을 걸로 기대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대한 만큼 멈추면 되잖아요. 욕심 부린 거지? 대출을 꼈네. 플러스만큼 더 기대하겠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예요? 대출 금리가 10%네. 정이야 부야? 정이네. 플러스가 나왔고 가로 안에 자체 크기는 얼마? 5%. 근데 5%가 그대로 여기 반영되는 게 아니죠. 이 퍼센트에 충격 주는 것이 뭐라고요? 부채비율이야. 근데 부채비율이 주어졌죠. 몇 퍼센트? 200% 곱하기 뭐 하면 돼? 2. 그렇죠? 백분율과 백분율을 곱하면 하나는 그냥 숫자로 표시하면 편해요. 그러면 5%의 2배라는 뜻이죠? 그럼 몇 퍼센트? 그렇죠. 10% 포인트만큼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몇 퍼센트가 자기 자본 수익률은 25%가 된다 하면 맞게 되는 거지. 재밌죠? 학계론이 이래요.
이게 뭐 악의 선의 그런 거 안 껴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 9번도 마찬가지야. 투자 수익률 몇 프로? 10. 오케이. 그럼 요건 10. 오케이. 그럼 대출 이자율이 중요한데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 요것도 정으로 제시해 줬네요. 설마 문제 내는데 부로 제시하지 않겠지. 요즘 같으니까 아마 출제가 욕먹을 것 같아. 플러스 2%. 근데 플러스 나왔고 이제 2% 자체 이제 숫자가 등장했네. 그런데 영향 준 것이 대부분이 나왔지. 근데 우회 문제랑 다르지. 우회는 여기 부채비율이 다이렉트로 주어졌는데 요거보다는 좀 신경 쓴 것이 대부분이 주어졌죠. 그럼 대부분을 뭘로 환산하라? 부채. 부채비율은 내 돈 번에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이 부채비율이 항상 어디 들어가? 이게 남의 돈 비율이죠. 여기다 몇 퍼센트? 80. 그럼 대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내 돈 비율도 나온 거죠. 내 돈 몇 퍼센트야? 20. 왜? 내 돈하고 남의 돈 합하면 기본적으로 100%가 나오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남의 돈 20이니까 내 돈 80이면 내 돈 20이겠네. 80, 20 나오면 얼마야? 4니까 400%죠. 근데 자꾸 이거를 25%로 하신 분이 계세요. 나누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계산기 누를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알았는데 위에 거를 먼저 눌러야 돼, 계산기. 그 나누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1번이야. 그리고 이 나누기 자체가 2번이고요. 그리고 밑에 것을 3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엔터. 여기 4번이고 위에 계산기에 컨펌. 확인한 액정 화면에 이게 5번 눈으로 확인하는 거. 이거를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드려야 돼. 자꾸 25 하셔가지고 밑에 걸 자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4니까 곱하기 2%의 4배란 뜻이죠. 그 몇 퍼센트? 8%포인트 더 가져간 거니까 몇 퍼센트가 돼? 18%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2.5점짜리로 독립된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5개 지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숫자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리교과는 항상 이제 기본 그 출제원이 수재의 이제 어떤 기본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러니까 개념과 아까 동그라미 특징이 나왔던 동그라미 1, 2번하고 이 종류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제 책에 나온 예제 있죠? 예제에 대한 풀이만 가능하면은 다 풀 수가 있어요.